네, TVN 부산교통방송 개국 21주년 특집 대담 음주운전 없는 세상을 향하여의 진행을 맡은 김은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한 해 평균 560여 명, 하루 평균 1.5명에 달합니다. 음주단속 강화에 대해서 매년 거듭해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반복된 사고들이었는데요. 올해 9월 우리는 앞길이 창창한 한 청년을 음주운전으로 잃는 뼈아픈 경험을 하고서야 그의 용기 있는 친구들에 의해서 윤창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그러니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려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화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 시행 첫날에도 인천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슬픔. TVN 부산교통방송 개국 21주년 특집으로 마련한 이번 대담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전에 애청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 분들도 좋고요. 또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거나 목격했던 일들을 함께 나누셔도 좋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 한 통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9번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나는 방송에 참여해서 직접 나의 목소리로 한마디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부산 전화 621국에 9490번, 622국에 9490번 두 대의 전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대구 가는 안전하고 빠른 길 40km 단축 30분 절약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해초루고와 황토로 빚어 만든 흑표 흑침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사고 제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야 굴다리에서 서면 교차로 방향인데요. 롯데호텔 앞지점에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한용주통신원 제보 전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특집 대담 음주운전 없는 세상을 향하여를 위해 네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남부경찰서의 조한기 경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의 이현우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분들인데요. 고 윤창호 씨의 친구분 두 분이 함께하겠습니다. 각자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호의 대학교 친구 김민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창호의 고등학교 친구 예지희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대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 기억하기 힘들겠지만 지난 9월 25일이었습니다.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그 당시의 상황을 친구분인 우리 김민진 씨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창호 사고 났던 날이 9월 25일 새벽 2시 25분 정도의 사고가 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포 오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BMW 차량이 건널목에 서 있던 창호와 그리고 창호의 친구를 덮치게 된 사고고, 창호는 그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서 46일간 입원을 해 있다가 11월 9일에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네. 사고 당시에 그 곳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추석 연휴에 접한 소식이라서 참 너무나 안타까웠고 또 친구분들은 더 많이 놀라셨겠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그날 새벽 2시 10분까지 창호랑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제가 네. 먼저 잠이 들어서 그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를 못했었는데 그날 이제 오전 11시쯤에 창호 고등학교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예. 저는 그때 추석이라서 본가인 원주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창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사실 그 가해자의 음주운전 이 자체도 참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지만, 근데 그 가해자의 태도가 더욱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고 하던데요. 네, 창호가 병원에 꽤 오래 있었는데 사과는커녕 이제 연락 한 통 없었고요. 그 이번 재판에 있었어도 이제 탄원서를 내거나 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아, 이제 뭐 잘못을 뉘우친다기보다는 최대한 자기 변호를 하고 싶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의 내용을 보니까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정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고 네. 참 속상했던 기억이 저도 나거든요. 예. 너무나 꽃다운 젊은이인 우리 윤창호 씨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궁금해요. 예지 씨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일단 창호는 꿈과 열정이 큰 친구고요. 네. 이제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던 친구고 검사가 되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그런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항상 말하던 친구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웃음도 많고 장난기도 많고 친구들을 잘 챙겨줬고요. 네. 부모님께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그렇죠. 네. 윤창호 씨는 뭐 하늘로 떠났지만 친구분들이 주축이 돼서 국민청원을 하고 또 윤창호법을 만드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시작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사실 처음에는 지금 윤창호법을 함께 만든 친구들이 모두 10명인데 그 10명이 서로 다 알던 사이가 아니에요. 네. 이제 다 병원에서 처음 만났고 그 중에서는 원래도 친분을 이어가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예. 그 10명 중에 이제 처음 만난 친구들도 있는데 네네. 다들 병원에서 모였을 때 한 3일 정도는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나이가 20대 초반이고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일을 겪었던 적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계속 울기만 하다가 네. 한 번 근데 창호라면 우리 중에 한 명이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얘기가 나왔고 예. 걔 아마 국회 가서 1인 시위라도 지금 하고 있을걸? 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네네. 우리가 창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뭐라도 해보자 싶어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던 게 청와대 청원이었고 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시도를 하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동의를 다 해주셔서 네. 이제 그렇게 청와대 청원에서 답변을 얻게 됐고 네. 법을 만들기로 했던 건 청와대에서 음. 얼마나 적극적으로 답을 해줄지 모르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럼 우리가 한번 법을 만들어서 직접 국회의원님들한테 음. 발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자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네. 가장 큰 의미는 다시는 누군가 저희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사고를 처음에 딱 접할 때는 이 너무나 큰 사고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지. 이 정말 큰 벌을 받아야지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금방 잊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또 법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신 그 친구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지 씨와 김민진 씨도 이번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알게 되신 건가요? 네. 두 분도 그렇게 알게 되신 거군요. 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도로교통공단의 이현우 교수님도 나와 계신데요. 지난 1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윤창호법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윤창호법의 내용은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네네. 우선은 형사처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지금 1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
이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징역, 그다음에 선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부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시행되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음주운전 기준과 횟수에 따른 처분이 좀 강화가 됐는데요. 이 기존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에는 음주운전 100일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내년 6월 아니나 또는 7월 경부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 음주운전 100일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였는데요. 이제 이게 강화가 돼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되면은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네. 여기 한 가지다가 추가가 된 것이 뭐였냐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 기준인데요. 이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단속된 경우에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처분을 됐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단속이 될 경우엔 상습 음주운전자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네. 면허 재취득 기간도 3번 이상 단속이 돼야지 2년이었는데 이제 2회 이상 음주로다가 단속될 경우에 2년 이상 결격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윤창호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1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련된 이제 강화된 법은 내년 6월이나 7월쯤에 예. 예, 시행이 될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6월 25일입니다. 아, 정확하게 날짜가 예, 나왔습니다. 6개월이니까는 예, 맞습니다. 6월 25일부터 네, 강화된 알코올 농도와 관련된 그 법은 적용이 된다. 자, 이번 법률 개정안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변경한 것은 이 기존 음주운전 사고로 단순 교통사고로 처분한다기보다는요. 네. 고의성 있는 행위로 처분하겠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의 기준이 0.05에서 0.03으로 변경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큰 의식의 변화를 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음주 이후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처분을 강화시킨 것 역시 음주운전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9574의 청자가 문자를 보내오셨는데요. 음주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수치만 나와도 기본 벌금을 100만 원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시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처벌 수위가 좀 약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약해왔다. 그런 의식에는 함께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부산교통방송 개국 21주년 특집대담 음주운전 없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평소 이렇게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 분들, 네, 좋습니다. 직접 뭐 경험을 하셨거나 목격한 내용이 있으셔도 좋습니다. 문자로 함께 여러분의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949번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방송에 참여해서 내 목소리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산 전화 621국에 9490번, 622국에 9490번 두 대의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뭐 1, 2년 정도의 복역에 사실은 그쳐왔고 그래서 참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공감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일을 진행해 오셨던 것 같아요. 친구분이 직접 뭐 말씀을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창호는 저렇게 아프게 누워 있는데 네. 그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때까지는 뭐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1년, 2년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풀려났더라고요. 이때까지 처벌이 너무 약한 게 음주운전은 뭐 해도 된다 이 정도의 인식을 만든 게 아닌가 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신청 해주십시오. 샵 0949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 15분 교통정보 듣고 나서 이야기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와 고속도로 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신은지 캐스터입니다. 네, 낮에도 부르면 바로 오는 333-3333 트리콜 대리운전과 함께하는 15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남포동 일대로는 여전히 트리 축제 때문에 광복동 일방통행로 차량 통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 운전을 해주셔야겠고요. 이 시청에서 충무교차로 향하는 길목으로는 지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광안 해변도 쪽으로도 밀락회센터에서 협진태양 맨션을 지나는 길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북구 지역으로는 만덕 성당에서 동래 쪽으로 이동하는 길 교통량만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동 화명대교 이용해서 대동에서 화명동 오고 가는 각 방향으로 원활하다는 현장 제보도 있었고요. 진구적 서명교차로 각 방향으로도 교통량만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남권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구서에서 언양을 지나 경주대길까지 순조로운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남해고속도로 쪽으로는 북부산 요금소에서 대저 분기점 향하는 길 약간의 서행 정도는 감안을 해주셔야겠고요. 중앙고속도로 이용해서 신덕 일대에서 백양터널 향하는 길 원활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낮에도 부르면 바로 오는 333-3333 트리콜 대리운전과 함께하는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국내외 43개 도시로 연결되는 대한민국 제2관문인 부산 김해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이 있어서 부산은 세계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내년 9월까지 국내선 주차 빌딩 신축 공사로 주차장 혼잡이 예상돼 도시철도, 경전철, 리무진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김해공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기분 좋게 떠나는 방법, 대중교통과 함께하면 공항 가는 길이 더 가까워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공항공사, 부산광역시, 부산김해경전철, 사단법인 신공항 시민추진단이 함께합니다. 국민연금 알고 계세요?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적립한 기금이 643조 원이며 그동안 투자 수익금 308조 원을 벌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전문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더 든든하게 키우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국민의 연금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개국 21주년 특집대담 음주운전 없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8일부터 시행이 된 윤창호법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한기 경감님. 네.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하시잖아요. 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음주운전 근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무래도 그 벌칙과 행정처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전면허 결격 기간도 강화됐잖아요. 네. 거기다 또 특가법에 있어서는 위험운전 그 치사상죄라 해가지고 예. 요거는 음주교통사고 치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하고 음주교통사고로 사망 요 처벌이 강화됐어요. 네.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들을수라도 예. 음주운전이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벌이 강화된 만큼. 예. 네. 강화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벌금하고 결격도 더 강화되니까는 그렇죠. 줄어들 겁니다. 네.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노력한 친구분들은 글쎄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윤창호법 자체를 발의했었을 때 네. 그 발의안으로 보면 최저 형량이 징역 5년 5년. 이상이에요. 이건 이제 음주운전 치사 사고인데 네네. 그게 이제 약간 수정이 돼서 그 하한선이 3년으로 낮춰져서 통과가 된 부분인데 네네. 저희가 끝까지 이걸 5년으로 통과되기를 바랬던 이유는 징역 3년 이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열어둔 판결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아무리 못해도 3년은 받는다라고 하면 다 감경이 돼도 3년은 꼭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감옥살이를 한다고 생각하실 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징역 3년 이하의 경우에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주장을 했듯이 징역 5년 이상이 돼버리면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정도의 감경을 한 이후에 그때 사유가 있을 때 그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통과가 된 윤창호법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둔 법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가 현재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네. 이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인데 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이제 법적 형평성을 이유로 하향이 돼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살인죄의 경우는 최소 형량이 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5년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쉽고 서명운동을 또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서명운동은 예. 그 당시에 아까 방금 지희가 네. 법적 형평성이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지만 네. 저희가 끝까지 5년을 주장을 했던 이유도 다른 부분의 형평성 때문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께서는 법 조문상의 형평을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네. 저희는 실질적으로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을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네네. 이게 또 지금 최저 하한선이 이제 징역 3년 이상으로 된 부분은 형법에 보면 상해치사에 준하는 네.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상해치사는 누군가를 상해에 이르게 할 고의는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하한선이 3년 이상이어도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반면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어서 똑같이 하한선이 3년 이상이 돼도 실형을 살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속 5년을 이야기했던 거고 네. 저희가 5년을 주장했던 이유도 실질적인 형평성 때문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교수님,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일단 변경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요. 일단 가까운 나라 일본과 독일은 좀 같아졌고요. 예. 그다음에 형사처벌은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이 죽게 될 경우 20년까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변경된 윤창호법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어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기존보다는 많이 강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음주운전을 교통사고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요. 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기존에 제시하셨던 그 윤창호법의 최대 형량인 사형과 5년 이상 유기징역이 3년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교통사고로 이 사람이 죽어서 도주를 할 경우에요. 이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바로 이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주사고의 경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이 음주운전 역시도요. 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위험함을 알고 운전했다는 점에서는 네. 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성은 인정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처벌의 기준은 이 선진국이랑 비슷해졌지만 예. 중요한 것은 이 음주와 관련된 이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6140 애청자는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이 용서할 때까지 구속시키는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의 의견은 문자로 받습니다. 샵 0949번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경감님, 현장에서 음주 단속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 윤창호 사건 이후에 진짜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예, 제가 부산진 경찰서에 예. 교통안전기 3년을 근무했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2016년에 제가 남부경찰서로 왔거든요. 예. 근데 음주교통사고는 제일 많이 나는 시간대가 새벽 3시부터 아침 8시까지입니다. 네. 왜 이렇게 사고가 많냐면요. 이때는 술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문인 황련터널 있죠. 들어가고 나가고 도서가 그것도 올라가게 되고 또 우리가 넘어오면은 광안터널 쪽으로 광안 대교 있죠. 예. 그쪽에서 가잖아요.
이렇게 양반향을 좀 쳐봤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시간대를 갖다가 그 11시부터 한 거를 갖다가 네. 새벽 3시 넘어서는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시간을 갖다가 했거든요. 예. 금, 토요일 날 이게 술금이라고 하고 또 토요일 날 술 많이 자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초저녁보다는 새벽 시간대 넘어가는 그러니까 토일요일 새벽이죠. 예. 그때 그렇게 그 7시 30분까지 한번 해봤어요. 예. 그때만 많게는 18건입니다. 자그마치. 어. 그다음에 적더라도 네. 이게 그 6건 이상은 단속을 했어요. 단속이 되는군요. 예, 그렇죠. 어. 근데 17년도부터는 이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 현재 그렇게 많이 하니까는 이게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많으면 6건, 그렇지 않으면 1건 정도로 아. 이렇게 현재 줄었는데 네. 음주교통사고도 같이 매년 이렇게 갈수록 줄었고 네. 윤창원 군 그 사건 그 이후로도 단속을 더 강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지금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네. 이게 음주운전 요 신고도 주야 불문으로 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이게 근절되지 않는 걸까요?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보면요. 예. 재범률이 50%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습관인 거예요, 이게. 아. 그다음에 이게 그 법 경시 풍조 있죠. 도로는 또 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과실이라든가. 과실에도 음주운전은 고의성이잖아요. 그렇죠. 술을 먹고 저기 내가 설마 그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판결 있잖아요. 네. 최종 판결이 이게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건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은 음주운전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처벌하고 단속을 강화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아까 저기 그 말씀하셨지만 시민의식이 이것도 문제거든요. 술자리가 있으면 음주를 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네. 차를 미리 이제 집에 두고 예.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차를 꼭 가지고 가야 한다면 동료들이 네. 대리운전 있죠. 예, 예. 그거를 그 저기 그 시켜가지고 갈 수 있게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리 차단하시는 게 맞는데 음. 이 음주운전하게 되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네. 그 이런 걸 인식해야 되는데 이 동료들도 내 관심과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확고히 해야 돼요. 우리 5413의 청자도요. 같이 먹은 사람도 적극적으로 운전을 못하도록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예, 그에 따른 예. 처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자를 또 이렇게 주셨네요. 그 같이 동승자는 처벌한다. 예, 예. 음주 운전하는 사람 그 저기 그 운전자들 그 특색 아시죠? 차가 좌우로 흔들리는 거. 네. 사람이 술 먹은 거하고 똑같이 흔들립니다. 제가 잡아본 경험에서도 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예.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요. 뒤에 그 브레이크 등이 네. 자주 그 저기 그 깜빡깜빡대고 그다음에 앞차를 바짝 쫓아다녀요. 예. 그다음에 도로 한가운데 시동을 켜고 저기 그 계신 분들 혹시 보셨어요? 진짜 아찔합니다. 어떻게 중간에 100% 그렇게. 그 저기 음주운전 하셔가지고 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그 무리한 끼어들기, 네. 고등 법규 위반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바로 112 신고를 해주시고요. 네. 이런 경우 이제 따라가시면서 차량 번호 있죠. 네. 그다음에 차종 색깔 이런 걸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건강한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요거 잡는 그런 방법은 네. 진해안 방향 그 주변에 예. 우리 순찰하고 거점합니다. 길목에 예, 예. 이렇게 신속히 이제 검거를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 하고 있는데 네. 시민들 적극적인 신고 또 음주운전 근절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 여기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쭉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TVN 국민안전 캠페인. 안녕하세요. 소통 전문가 표용호입니다. 전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노동자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신가요? 건설 현장에서 제일 위험한 게 추락 사고라고 합니다.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이 필수인데요. 떨어질 위험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추락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경고 표지를 부착해 작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보호구는 마지막 생명의 보루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노동자 여러분들, 철저한 예방만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 사망자 수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 조금만 더 천천히 가는 길. 천천히 가면 갈수록 보이는 많은 것들. 빠른 일상 속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가면 비로소 만나는 행복, 그리고 여유. 이제야 마주하는 진짜 강원도.
진짜 여행. 자동차 올레길 미시령 힐링 가더. 푸르른 자연이 휴식이 되어주고 즐거운 체험이 낭만이 되어주는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그곳 미시령 힐링 가더. 강원도와 함께합니다.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인터넷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인터넷 위텍스, 금융기관 ATM기,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텍스, ARS 전화 1544-1414번, 카카오톡, 편의점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신 자동차세는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자동차세를 꼭 납부하셔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가 함께합니다. 네, 30분 교통정보 듣고 옵니다. 시내 도로 상황입니다. 유지영 캐스터. 네, 낮에도 부르면 바로 오는 333-3333 트리콜 대리운전과 함께하는 30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광안 해변도로 따라서는 밀락 회센터에서 바다 삼거리 쪽으로 지체로 이동하고 있고요. 남구 수영로 대남교차로 각 방향 모두 신호대기 필요하겠습니다. 동서 고가도로 도심 쪽으로는 전 구간 소통 잘 되고 있고요. 외곽 방향으로도 조금씩 지정체 풀리고 있습니다. 다만 진양에서 주례 구간 부분적으로만 속도 줄이고 있고요. 시각 해운대로 따라서는 올림픽 교차로일 때 각 방향 주행 여건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올림픽 동산 삼거리 양방향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고요. 장산터널 지나온 차량들도 각 방향 모두 주행 여건 좋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찬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월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전국 곳곳이 영하권으로 출발하겠는데요. 밤 11시를 기해서 강원과 경기 일부 충청, 그리고 춘천과 전라북도는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부산 지역도 영도로 출발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도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며칠째 말썽이던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는데요. 당분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늘도 계속해서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음 주 중부지방을 제외하고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들이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의 평균 기온은 8.1도, 습도는 27%입니다. 지금까지 낮에도 부르면 바로 오는 333-3333 트리콜 대리운전과 함께하는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누구나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 빵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런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 민간이 힘을 합쳐 결제 수수료가 0%대인 제로페이를 만들었습니다. 연매출 8억 이하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제로,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 혜택도 주어집니다. 소비자의 사용이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결제 습관 제로페이. 찰칵 제로페이로 결제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쉽고 현명하게, 소상공인은 부담 제로. 제로페이로 46만 부산 소상공인들의 웃음과 희망이 커지도록 부산시가 돕겠습니다.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라 부산.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서울 부산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상주 영천고속도로 협찬 TBN 캠페인. 자기야, 이번 주말에 자동차 여행 어때? 오케이. 경부고속도로 언양 영천 구간도 얼마 전 6차선으로 확장 개통됐다던데? 아하! 상주 영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과 부산 오가는 길이 뻥 뚫려 있겠네.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는 25km, 시간은 30분 단축됐잖아. 교통비도 아낄 수 있어. 추억의 휴게소도 있어서 길 따라 휴게소 찾아가는 재미도 있다고. 그래? 좀 있으면 분기점인데 상주 영천 고속도로 타고 즐겁게 고고! 고고! 서울 부산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상주 영천고속도로 협찬 TBN 캠페인이었습니다. 개국 21주년 특집대담 음주운전 없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주운전과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은 문자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0949번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0512의 청자는 아시는 분이 음주운전으로 아들을 잃으셨다고요. 음주운전을 하던 차가 새벽에 차선과 신호를 위반해서 덮쳤습니다. 음주운전자도 아드님도 그 자리에서 숨졌고 그야말로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하시면서 네, 지인분의 사고 이야기를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준 계기를 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젊은이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요. 예, 그 윤창호 씨의 친구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앞날에 희망을 심어준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힘찬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김기주 애청자가 또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교수님,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이 감소와 증가가 매년 조금씩 다른 편인데요. 네. 그 작년 2017년에는 약 1만 9천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사망자 수는 439명이었습니다. 네. 이 5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560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이 전체 교통사고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을 통해서 음주운전자들을 좀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음주운전자들은 왜 이렇게 근절이 되지 않는 걸까요? 대부분 이 음주운전자들은요, 이 술에 별로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요, 제가 6시 반에 이 친구를 만나서 이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쳐볼게요. 네. 그래서 7시 30분경에 술자리 끝나고 나서 뭐 술도 깰 겸 당구 한 3시간 치고 네. 그다음에 PC방에서 1시간 정도 게임해서 한 4시간 정도가 흘렀다고 치면은 제가 아까 마셨던 술은 이제 모두 깼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 편안한 마음으로다가 이제 운전대를 잡고 이제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소주 한 병을 마시고선 성인 남자 몸무게 7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이 완벽히 변했는데 평균적으로 약 8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운전자들이 4-5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술이 깼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네. 실제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죠. 그래서 아침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예, 술취운전. 그렇죠. 예. 예. 음주운전 근절 이거 어떻게 하면은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 이 대부분 음주운전자들은요, 음주 단속 기준이 0.05% 정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한두 잔의 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한두 잔의 술이 결국에는 음주 사고까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변경된 음주운전 기준이 0.03%가 음주운전 근절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전에는 소주 한 잔을 마셔도 0.05%가 기준을 못 넘었는데요. 앞으로는 소주 한 잔도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넘기 때문에 예. 소주 한 잔도 음주운전이라는 이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적인 기준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인식 개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나 잘못된 의식 여기에도 문제가 참 많겠죠. 그렇죠. 예. 우선 술에 관대한 음주 문화가 이 음주운전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인의 음주율이요 90%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1년에 소비되는 소주가 약 30억 병이고요. 맥주가 약 40억 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술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좀 관대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범죄 행위를 할 경우에도 술을 마시고 하게 되면은 네. 처분이 감경이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술을 마시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의 연장선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경감님은 우리의 음주 문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예. 관대한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렇죠. 과실이라는 그런 적이 돼 있었고 이렇게 술 먹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그다음에 처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이 술을 많이 먹으면 또 잘나 보이는 그런 과시욕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도 술을 먹고는 운전을 잘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하셨죠. 그런 거. 또 그다음에 그런 밤새 술을 먹고 그 보시면은 그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이렇게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술로 인해서 시비 소란, 폭력, 성폭력 그다음에 음주교통사고 네. 전부 술로 일어난 그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잖아요. 이러한 문화는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술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예, 죄 없는 술에 갖다 붙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입법을 담당했던 이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또 청와대 고위 인사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도층의 몰지각한 행태에 대해서 사실 실망이 굉장히 컸거든요. 김민진 씨는 어땠어요? 그 뉴스를 접하고 예. 실망을 하지 않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단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네.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창호의 친구들인 저희 그저 10명의 염원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에 정말 많은 국민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고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던 일이고 네. 그만큼 이건 그저 창호 친구들의 일이 아니라 온 국민의 일이었는데 네. 그런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일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더더욱 창호의 친구들인 저희가 실망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네. 국민분들께서 네. 판단을 내리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그렇죠. 부분은. 네. 윤창호법 통과를 비롯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우선 가장 어려웠던 건 예. 이제 저는 사실 이번 학기를 등록을 했었어요. 근데 예.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니다가 창호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10월 초에 저는 중도 휴학계를 내고 이 일에 매진을 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학교가 서울 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또 그렇게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국회에서 저희가 윤창호법 발의가 되고 나서 조금 아무래도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네. 그냥 발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의원분들께서 알아서 척척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때그때 국회 상황을 계속해서 전해 들었어야 됐고 예. 그것도 어떤 기자분께서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셨었거든요. 네. 기자회견을 보고 내가 너무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건데 예. 국회라는 게 참 그때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은 또 이렇게 여론도 있고 하니까 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네. 언제 어떻게 계류될지 모르니까 내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그런 거에 따라서 서울에 올라와서 뭐 기자회견을 열던가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 사실 정말 컸어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는 계속 국회를 갔어야 됐고 네.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렇게 민생 법안이잖아요. 네네. 국민을 위한 법안인데 이런 법안들은 그냥 국회에서 어떤 협상의 매개로서 쓰인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저희는 이번에 가장 뼈저리게 느꼈고 그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웠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토론회나 이런 게 많이 개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이게 연말이고 아무리 물론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지만 네. 그래도 각 전문가 분들이 의견이 예. 다 다르세요. 네. 어떤 분들은 법적으로만 처벌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뭐 시동 잠금 장치라든지 네네. 이런 것도 도입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그러면 이견은 없더라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정말 그 올바른 어떤 해결책이 정립되는 데까지 정립이 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지금. 공론화가 되고, 예,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 만나서 해결책을 하나하나 이야기해가는 그런 자리들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다.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그런 자리도 적었지만 그런 예. 자리를 언론에서 보도를 해줌으로써 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접하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좀 경험이나 계기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짝 관심에서 그치는 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참 많은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친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좀 따가운 시선이나 무관심은 없었어요? 저희가 서명 운동을 했었는데 네. 이제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저희 기사나 사진이나 블로그에
악플이 달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 저희가 웃는 사진을 올리면 뭐 웃고 있네, 괜찮나 보다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 뭐 처음엔 상처를 좀 많이 받았지만 네. 지금은 애써 넘기려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군요. 아니 지금 윤창호 씨 가해자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참 궁금합니다. 12월 7일에 네. 첫 공판이 있었고요. 네. 1월 초에 또 재판이 있을 건데 네. 아마 그날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번 재판은 이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재판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기 네. 그 개인적으로 지희가 방금 한 말에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변호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가해자의 변호사님을 통해서 제가 뉴스를 통해 접하기로는 가해자 측에서 많은 단성문을 이제 제출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 반성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예. 창호의 부모님도 창호의 친구들인 저희도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네. 그런데 그 반성문을 판사님께 제출을 한다고 해서 그럼 그 용서는 누가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입장에서 뭐 창호의 가해자를 어떻게 판결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저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과연 이 반성이 네. 정말 참된 네, 반성일까, 참된 반성일까? 진심의 반성일까, 네. 그런 의심이 든다,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네. 예. 자, 오늘 저희 개국 21주년을 맞아서 특집 대담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없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의견도 문자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시내 도로 상황과 국도정보 김연아 캐스터입니다. 네, 2019년 정시 모집하는 국내 유일 교통 특성화대학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협찬 45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동서고가도로로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으로 정체 불편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외곽으로는 진양램프 합류하는 지점으로 속도감 떨어지고 있고요.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도심으로는 광안터널에서 대연터널 쪽으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연수로 따라 망미고개에서 실내 삼거리 쪽으로 교통량 꾸준하게 이어지고요. 중앙대로는 서면교차로에서 범내골 교차로 방향으로 차간거리 좁혀서 지납니다. 또 초량교차로와 부산역 양방향으로 속도 줄여서 이동하고 있고요. 현재 대교로 따라 연안부두 삼거리에서 세관 삼거리 쪽으로 수월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이어서 국도 정보입니다. 먼저 국도 7호선 따라 노포동에서 영천 사거리 쪽으로 교통량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저와 창원을 오고 가는 국도 14호선 따라서 강서구청 앞에서 신대조 교차로 구간 수월하게 이동하고 있고요. 도계광장 삼거리에서 석전교 사거리 구간 서행됩니다. 끝으로 국도 25호선 따라 지북교차로에서 방서 사거리 구간 속도 못 내고 있고요. 모산 삼거리 일대로도 교통량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정시 모집하는 국내 유일 교통특성화대학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협찬 4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부산 교통방송 개국 21주년 특집대담 음주운전 없는 세상을 향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민진 씨, 제2의 윤창호법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알고 계시는 윤창호법은 처벌 강화가 예. 중점이었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윤창호법 2는 재범 방지라는 타이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통과된 윤창호법이 실제로 처벌 강화에 그 실효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저희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미 시행이 됐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본 이후에 네. 처벌 강화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원안대로 다시 한번 윤창호법 2에 넣어서 발의를 할 생각이고요.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재범 방지의 방법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자들의 번호판의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그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뭐 사고가 나서 차량이 폐차가 돼도 그 가족들한테는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 이게 좀 정말 차량 번호판 자체가 색깔이 바뀌게 되면 과연 누가 음주운전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굉장히 창피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뜻을 모은 친구들이 10명이라고 들었는데 10여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앞으로의 계획이 이제 그런 계획들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자, 음주운전에 희생을 당한 우리 윤창호 씨 친구분들의 이런 열성적인 노력, 우리 조한기 경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 외국의 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예. 그 처벌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 윤창호 저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 윤창호 씨 아까도 그 제가 같이 그 밖에서 얘기했지만은 꼭 살기를 그 간절히 바랬어요. 예. 안타깝게 그 병상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두 분 그 친구들하고 다른 분들이 그 열심히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찰도 더 이상 이런 그 안타까운 음주운전에 이러한 그런 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겠어요? 예, 뭐 아주 오랫동안 실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일을 고인이 된 윤창호 씨의 친구분들이 해줬다고 봅니다. 네. 내년 6월 관련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요, 분명 음주운전 단속자들이 기존보다 좀 많아지겠지만 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음주운전에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은 그런 인식이 각인이 되면 분명히 줄어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뭐 감히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큰일을 해주신 친구분들에게 교통안전교육 강사로서 그리고 저 역시도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은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찰에서도 지금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금년 그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내년 그 1월 말까지 3개월간 예. 연말연시 특별 음주운전 그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야간에 그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도 그 지난달에 해가지고 금요일 저녁 있죠, 저번 주. 네. 9시부터 1시간 동안 우리 그 대남교찰에서 그 했는데 네. 정경찰서 같이 홍보를 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전거도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자전거 음주운전하고 전자적 좌석 안전띠도 예. 12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황년 그 저기 터널로 해가지고 오신 분이 그 단속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게 금요일 날 이렇게 단속이 된 경우도 있는데 네. 운전자는 그 단속된지 몰랐다고 그렇게 하던데 예. 자전거 음주 교통사고도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주야 불문 단속하고 있으니까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음주운전 절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예지 김민진 님이 한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는 이제 윤창호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양형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김민재님은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창호 사고 났던 자리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 계시는 시민분께서 저한테 잊어버리라고 조언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예. 언젠가 음주운전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온다면 그러면 제가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서 음주하고 운전대는 잡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부산교통방송 개국 21주년 특집대담 음주운전 없는 세상을 향하여 부산 남부경찰서 교통과의 조한기 경감, 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의 이현호 교수, 또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죠. 예지희, 김민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음주운전 사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윤창호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바른 운전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없는 세상을 향하여 21주년 특집 대담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김은미였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해초를 구워 황토를 빚어 만든 흑표 흑침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